자, 오늘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이죠. 의의가 나오고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죠.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에 대해서는 의의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고, 세트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 뭐냐?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이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가장 흔히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등이라고 했죠.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럼 을 매수인은 갑에게 어서 오십시오.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 청구권이? 채권적이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죠? 물권이 없죠. 그러니까 채권 청구권이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매매가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 거죠?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할 것은 외우는 건데, 뭐 이전 등기는 채권적, 말소 등기는 물권적,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뭘 찾는 거죠? 5개의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5개의 지문 중에서 뭐가요?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요. 아주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외워제끼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지? 이래서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인데 종류는 3가지죠. 누가 가져갔습니다.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가끔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거 보면 방해 배제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예방 청구권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방해 배제 청구권이란 말로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방어 제거인지 예방인지 반환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죠. 종류 나오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질이 나와요. 일단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죠? 누가 가져갔으면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사람한테. 뭐 등기든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죠? 사람한테 해달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고요. 그리고 지배권도 아니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건 아니죠. 그쪽에서 반환을 해줘야, 방해 제거를 해야
방해 예방을 해줘야, 다시 말하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무엇이 생겨요? 만족이 생기는 거니까 물권도 청구권도 뭐는 아니에요? 지배권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죠? 채권입니다. 다만 이 채권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요. 특수한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물권적 성질은 한 가지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제가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 소유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물권이 물권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니까 물권과 절대로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수에 걸리지 않는다. 이유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수에 걸려서 없어진다면 물권이 존재 가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반드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니까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해서 뭐에 걸리지는 않아요? 소멸수에 걸리지는 않는다. 이 정도가 뭐죠? 성질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행사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문제는요, 성질 같은 건 안 내요.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는 거가 나옵니다. 요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 침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다. 직접 점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임차인. 간접 점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인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입니다.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오히려 직접 점유자에게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뭐죠?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한 문제짜리가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줄이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주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연습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제를 가지고 뭐죠? 연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데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갑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을 하면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죠. 갑은 을에게 퇴거할 것을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은 누구 거죠? 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면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죠? 생각해 봐야죠. 건물은 갑게 아닙니다. 누구 거죠? 을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갑이 을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면요. 을을 내보내고 지가 건물 쓰게 버리죠.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은 뭐 할 수 있어요? 때려 부실 수는 있지만 지 건물도 아닌데 지가 그 건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때려 부시는데 퇴거를 못 시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조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을한테 병한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는 더 이상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병한테 팔고 등기해주면 더 이상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요. 판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에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줬다. 그러면 소송 어떻게 해요?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권과 소유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는데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철거를 을에게 요구할 수는 없고요. 병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죠. 만약에 을이 병한테 건물을 팔았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병은 이 건물이 불법으로 진 것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이 큰 피해를 입겠죠? 그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때려 부셔야 되고요. 요놈한테, 을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해야지. 갑이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바꿔보면 건물이 있는데요. 요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건물이. 근데 을이 현재 갑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이제는 갑이 뭐예요? 건물의 뭐예요? 소유자니까요.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 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을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이랬을 때는 을에게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병에게도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라면 임대인인 을은 뭐가 되죠? 간접 점유자고요. 병은 뭐죠? 직접 점유자니까요. 물론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병한테 찾아가서 띵동 띵동 저희 집이고 나가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 병이 못 나간다고 버티면 법원에서 뭐죠? 집행관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을을 불러가지고, 을은 안 사죠. 이제 안 사니까 커피숍 같은 데 불러가지고, 야, 임마, 네가 왜 내 집을 임대해? 빨리 임차인 내보내. 라고 갑이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직간접을 뭐죠? 불문하는 겁니다. 근데 철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를 했으면 철거해달라고 병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고 오히려 뭐죠? 을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의 철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병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이 건물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철거합니까? 이러겠죠. 따라서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긴 하지는 못하고요.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고요. 이 정도 얘 가지고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문제를 내고 있고요.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좀 몇 번씩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드시면 충분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설의 대립이 크고요. 특히 판례도 좀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없고 안 나오고요. 그 다음 7번 다른 충국권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죠. 요거죠. 고의과실.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무엇도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뭐예요? 신축했으면 고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냈는데 병이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으니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 임차인의 물권적 충분권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는 예외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메모할 것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죠. 따라서 임차권에 의한 물권적 충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제로 예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학설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요? 원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물권도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 임차인이 요 토지를 뭐죠? 점유하고 사용 중인데 문제는 병이란 놈이 불법으로 그 토지를 뭐 하고 있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을은 임차권을 이유로 병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의 소유권을 대위해야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다면 갑은 당연히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해서 을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안 한다면 을은 어떻게 해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방해 배제는 요구할 수가 있지만 병에게 직접 방해 배제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이 관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교재 나와 있는 거는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지 않아요? 몰라도 된다 그랬는데 꼭 몰라도 되는 것만 기억이 나지. 그래서 가끔 중요합니다보다는 보지 마세요라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계약상 청구권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요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됐어요? 종료가 되면 갑은 을에게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게 뭐죠? 계약상 청구권인 거죠. 아니면 갑은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약상 청구권과 물권 청구권이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을을 내보내면 뭐죠? 그만이다. 뭐 이 정도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7점 문제가 나오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214페이지에 물권 변동이죠. 일요일날 이렇게 합반해가지고 수업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오전반만 하니까 이렇게 많이 결석한 것 같죠, 기분이. 결석한 거 아니죠, 그죠? 왠지 막 썰렁한 것 같고, 오실 분 다 오셨는데,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그죠? 공부를 하면은, 이 봄이 위기예요, 봄이, 그죠? 우리가 봄을 탄다 그러죠, 그죠? 사춘기 할 때 이 사자가 뭐죠? 이 춘자는 봄 춘자잖아요, 그죠? 사자는 뭐죠? 생각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 이게 뭐예요? 사춘기. 보면은 우리 그 조상님들이 이름 짓는 거 참 멋있지 않아요? 그죠? 요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로운 게 뭐가 나왔을 때 이름 짓는 거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름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매춘부도 재밌잖아요. 매춘부. 매춘부가 뭐죠? 매자가 뭐예요? 팔매. 봄을 파는 여자. 그죠?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게 약간 좀 그쪽과 좀 관련이 있고 사람이 좀 흥분되기도 하고 또 이게 뭐죠? 항상 이 시기 되면 이제 뭐예요? 그지 같은 거 이거 왜 시작을 해가지고 아유 이러면서 뭐죠? 꽃구경 가야 되고 막 그죠? 누가 옆에서 막 꼬시는데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아유 미쳤어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포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이거잖아요. 우리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있죠. 동기가 있죠. 각자 동기가 다 다를 텐데 뭐 아무튼 뭐 봄을 타서 그렇든 아무튼 지겨워서 그렇든 포기를 하긴다 그래서 요 동기가 해소되지는 않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오신다고. 또 오시고 또 이제 봄에 또 관두셔.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면서 본 분 중에서 7년 다니신 분을 봤어요. 7년. 서울의 학원인데 지금 그 학원 강의를 안 하는데 그 서울의 그 학원은 제가 한 8년 강의를 했나 봐요. 8년? 오래 했죠, 굉장히죠. 8년 강의를 했는데 갔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러더니 그 7년째 됐을 때 드디어 합격하시더라고요. 그 뭐죠? 이유는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걸 학원명예계에서도 얼마예요, 그 도대체? 돈 좀만 원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미안해서 그런지 5년째 됐을 때부터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한 7년, 5년 막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거기는 이제 부부가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같이 학원에 계시는데 이제 뭐 가족 같은 거야 이제. 그죠? 5년, 7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5년째부터는 미안하다고 학원비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으셔야 된다고. 왜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더 안 한다고. 그죠? 사람이 공짜면은 왠지 이게 뭐죠? 허튼 것 같고 괜히 그냥 뭐 그저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받으셨는데 7년째 학교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죠? 좀 참고 넘어가셔야 되고 특히 봄에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공부하실 때 2차 공부하셔야 돼요. 2차 공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봄철에 2차 공부를 안 하고 여름이 돼버리면은 급해져요, 마음이. 왜냐하면 여름 되면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달, 석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나는 2차도 하나도 안 돼 있다. 민법은 끝없이 모르고 학계론은 아직도 환장한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제 뭐 하게 돼요? 2차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요. 2차 포기하면 공부 되게 잘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봄철에 2차를 뭐죠? 어느 정도 꼭 하셔야 돼. 특히 이제 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과목들 있죠? 세법, 중개사법, 공시법에서도 지적법 분야. 요 세 부분은 이 봄에 거의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완성을. 그래야 이게 완성이 돼야 여름이 됐을 때 2차 공부하는 게 막막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냥 쉽다고 안 하고 냅두고 있는 상태라면 여름이 됐을 때 뭐 민법 학교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우리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2차를 뭐예요? 손도 못 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과목부터 2차는 뭐죠? 미리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봄에는 달력을 펴놓으시고 계획을 좀 잡으셔야 돼요. 특히 중개사법, 세법, 지적법 이 부분을 뭐죠? 내가 어떻게 해요? 계획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뭐죠? 단두를 쳐놔야 돼. 그래야 여름이 됐을 때 뭐죠? 2차를 포기하지 않고 1년 만에 끝낼 수가 있으니까 봄철에 포기하지 마시고 2차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또 한숨을 쉬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금방입니다, 그죠? 물꼬리 변동입니다. 자, 214페이지 보시면 물권 변동에서 의의는 다 아시죠?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하고, 물권 변동의 원인해 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나누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도요.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186조입니다. 186조가 뭐라고 해놨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중간에 187조죠.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출제자는 이거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법무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등기에 대한 정확한 절차 이런 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가 최소한 뭐는 알아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개 의뢰인에게 이거 등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안내해 줄 수 없고, 그렇다면 중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요. 반드시 누가 제 욕하나 본데요. 반드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한다는 말은 결국은 계약이나 이것도 뭐야?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한다는 얘기죠? 등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결국 뭘 말하냐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좀 생각해 볼까요 또? 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죠.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죠. 의사표시는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잖아요. 결국 뭐냐면 스스로 원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예요? 등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죠. 그죠?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원하지가 않았는데 원하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원해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이 법률행위다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문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어보면 계약을 찾으면 돼. 뭘요? 계약을. 근데 이것도 어려운 길로 가요. 자꾸 이것저것 잔뜩 외우시니까 처음 보는 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못 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계약과 단독행위, 다시 말하면 스스로 원해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뭐합니까? 등기하고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재 좀 보시면 186조 해가지고 원칙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왔지만 법률행위다. 그죠? 계약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해가지고 원칙 해가지고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얘들이 나옵니다. 1번 상속이죠?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호로 자식이죠. 따라서 상속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물권이 변동되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공용징수, 수용이죠? 뺏기는 거죠. 원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일단 원래 기본적, 여기 정리할 건데, 기본적 생각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원하지 않아도, 자꾸 이걸 뭐 이렇게 집어넣지 않다가 원하지 않더라도 뭘 해야 돼요?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판결은 뭐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18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좀 입법적으로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이 세 가지죠.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은 니께 맞다 이런 의미니까 물권 변동 자체가 뭐 하잖아요? 일어나질 않아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 뭐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안 줬는데, 대금을 줬는데도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법원에서 등기해줘라. 이런 판결이잖아요. 그럼 이 이행 판결은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라는 말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형성 판결은 뭐냐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형성권이 뭐냐면 취소. 그 다음에 수험중 가장 중요한 형성권이 뭐냐면 소유권에서 배우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한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분할하자 그랬더니 좋대요. 협의로 분할했어요. 이게 요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협의 분할은. 그죠? 그죠?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라고 협의해서 분할한 경우에는 그것이 현물 분할이든 대금 분할이든 가액 배상에 의한 분할이든 다 뭐예요? 계약에 의한 분할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싫대요. 싫다는 바람에 재판상 분할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판결이죠. 근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이때는 판결 나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결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니은번 해가지고 형성 판결을 말한다. 해가지고 취소권 나오고 분할 판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해가지고 이행 판결은 실제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왔냐면 경매. 이건 적지는 않을 건데 이런 얘기죠.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그지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했어요. 원한 거 아니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따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5번 기타에서 나오는 것들도 외울 건 아닙니다. 1번 기억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계약 아니잖아요. 단독행위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 판례가 신축 건물로서 소유권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를 요구해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입니다. 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서는 기둥과 지붕 이렇게 배우셨죠. 외벽을 안 넣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팔각정 같은 거 이렇게 건물 생각해 보시면 기둥하고 뭐밖에 없어요? 지붕밖에 없죠. 그죠? 그래도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민법에서는 외벽까지 기억하시고 건축법에서는 뭐예요? 기둥과 지붕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고 판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이게 한번 시험이 나왔을 때 건축법에서는 외벽 필요 없다, 그죠? 딱 이렇게 써놨더니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 하잖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법정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렇게 나오는데 다 뭐죠? 법률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 뭐죠? 법정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해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 해지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요건 요런 거죠. 별개 문제인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해주면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갑의 을에서 벽업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갑에게 뭐죠?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따로 기억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리을번에서 재단법인 설립이죠. 그래서 네 번째 정리할 것이 뭐죠?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지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 48조가 별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48조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는데 4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6조와 48조가 뭐가 되어 있냐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만 요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 판례는 정리를 합니다.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출연해 가지고요.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갑에서 K 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등기 없이 일단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요 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요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미음, 비읍, 시읒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누가 봐도 법률행위 아니죠. 존속기간 만료니 뭐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니 멸실 혼동 소멸시효니 다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응번인데 분배 농지 상한 완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인데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 내는 미친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농지개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주들의 농지를 뺏어가지고요. 국가가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뭐 하게 되냐면 분배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주한테 땅을 빼들 때도 유상이었고요. 농민들한테 농지를 분배할 때도 뭐죠? 유상으로 분배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농민들은 땅값을 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분배하면서 할부로 토지 가격을 지급하게 하게 하고요. 농민들은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이 할부금을 완납하면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농지개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따라 농민들은 자기 앞으로 뭘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할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농지개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는지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죠? 해방 직후거든요. 진짜 옛날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기셔서 판례 밑에 뭐가 나옵니까? 187조가 나와요. 187조 예비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명백히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얘만은 뭘 해야지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요 5가지로 나눠서 확실하게 뭐예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하는 거죠? 연습하는 겁니다. 문제가 나와 있죠? 확인 문제.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기억, 전세권 설정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씨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설정, 계약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어이씨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니은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디귿번 경매 등기할 필요 없었죠? 하나 나왔고 리을번 상속 등기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미음번 신축 건물 신축도 계약이 아니죠? 등기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비입번 매매 계약이죠? 등기해야죠. 근데 결국 보시면 이게 기출문제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이죠.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럼 뭐예요? 계약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계약이 아닌 것은 뭐예요? 디귿, 경매, 미음, 리을, 상속, 미음, 건물, 신축이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풀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뭐예요? 외워야 되겠니까. 와, 전세권 설정은 안 배웠는데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이 186조인지 187조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문제 안 돼요. 첫 번째 원인행위 시효는 아까 했던 거죠.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인설, 유인설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유인설을 취하고 있다 정도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단법인 설립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문제되지 않죠. 왜요? 등기 없이도 일단 재단법인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에서 소멸시효입니다.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뭐가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죠. 단독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바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5번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청구인데 형성권이죠. 이거 형성권. 따라서 소멸 청구하는 순간 지상권 전세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따라서 이것도 뭐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7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소멸 통고인데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그죠? 존속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8번 포기는 단독행위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뭐죠? 소멸된다, 변동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또 확인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등기를 하여 비로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기억은. 니은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 모두 지급했다. 수용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뺏기는 거니까. 디귿번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됐다. 요거죠? 취득시효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지만 뭘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럼 답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리을견 경매가 나옵니다. 경매도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 따라 답은 뭐죠? 기억 디귿에서 4번이 되죠. 쉽죠? 그죠? 너무 어렵게 공부할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좀 쉬었다가요. 물권 변동과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